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FX 분석 맡고 있는 전승치입니다. 3월 팬데믹이 현실화되면서 시장은 패닉을 경험을 했고 외환시장도 달러 자금 조달에 애를 먹으면서 달러 환율은 1296원까지 폭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일단은 패닉에서 벗어나면서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역시나 경기와 시장의 개선 여부는 코로나19의 확산 진정과 약의 개발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국내 외환시장 동향과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 우리 외환시장의 여건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4월 환율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동안의 해외 외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번째 차트 보시면 올해 연초 이후의 달러 지수 차트입니다. 올해 달러화는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2월 20일, 그러니까 팬데믹 우려가 커졌던 2월 20일 이전까지는 달러는 여전히 가장 괜찮은 펀더멘털을 가진 미국, 그리고 코로나19가 남일이라는 인식 속에서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월 20일부터 3월 9일까지는 달러화가 급락하고 유로가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팬데믹 우려가 생겨나면서 그동안의 위기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이끌었고 금리 인하는 약달러로 갈 수 있다. 이러한 공식으로 금리 인하 기대에 달러는 급락을 했습니다. 반면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한 일본과 유로존의 경우는 금리 인하 룸이 없다는 인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달러 약세를 자극을 했습니다. 하지만 3월 9일 이후에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데요. 일단 유가가 폭락을 했고 이와 함께 뉴욕시의 대학 폐쇄 명령 등의 미국 내 확산의 심각성이 부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은 모든 것을 다 팔아치우는 현금화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 과정에서 외화자금 시장 안에서 달러 조달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달러는 초강세를 연출했습니다. 다만 월말에는 시장이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미국 연준이 주요 국가의 통화수합 금리 인하, 그리고 9개 국가와의 통화수합 체결 등으로 달러 조달 스트레스도 완화가 되면서 달러화는 빠르게 되돌림이 나타났습니다. 통화별로 보자면 상당히 차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차트 보시면 네 가지 군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위스 프랑, 옌, 유로 같은 조달 통화이자 전통적인 안전 통화들을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화권 통화들, 위안화, 대만 달러, 원화 등으로 위안화가 워낙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19 확산이 별로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진정이 됐다라는 그런 인식이 되는 국가들, 여기에다가 유가 하락의 수혜를 보는 국가의 통화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운드,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인데요. 대외 영향을 많이 받고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한 그런 주요 국가들의 통화입니다. 네 번째로는 여기 보시다시피 전통적인 신흥 통화들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달러원은 아주 잘 버티다가 월 후반 폭등세가 나타나면서 1296원까지 고점을 높였고 월말에는 다시 빠르게 되돌림을 하면서 1205원대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사실 팬데믹 우려와 또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매도에도 시장에서는 원화는 정말 잘 버틴다라는 좀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화 유동성에 결국 문제가 생기면서 폭등세를 연출한 건데요. 두 번째 차트는 스왑 베이시스라는 것인데 이게 1년짜리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시스 폭이 커질수록 유로존, 일본, 한국에서 각각 달러 조달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모든 자산은 현금화하면서 달러 수요가 급증했고요. 또 글로벌 결제와 무역이 상당 부분 달러로 진행되는 만큼 그 수요는 더 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빌려주는 은행들도 공포 상황에서 달러를 웬만하면 안 빌려주는 그런 보수적인 그런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그 수요는 크고 빌려주지는 않는 그런 달러 조달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증권사와 해외 채권 투자 관련한 달러 자금 수요가 집중이 됐는데요. 증권사의 해외 지수 및 원자재 관련한 ELS, DLS 관련해서 증권사가 해외 거래소 상품을 통해서 해치를 하고 있는데 지수 가격이 폭락을 하고 또 기초자산의 변동성 자체도 커지면서 요구 증거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요구 증거금을 달러로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달러 자금 시장에서 조달이 어렵게 되자 현물 시장에서 그냥 달러를 사는 흐름까지 나타나면서 현물 환율의 폭등을 견인을 했습니다. 특히 환율이 폭등하던 1296원을 찍은 19일 같은 경우는 이런 증권사의 달러 수요와 또 달러를 파는 사람이 없는 공급 공백까지 더해지면서 폭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또 하나 국내 달러 자금 수요의 주체는 보험사입니다. 보험사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금융기관들이 해외 채권을 매입을 했는데요. 환해지를 하는데 이들이 그 차환이 분기 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의 해외 채권 규모가 지금 1,700억 달러가 넘는데 따라서 이제 분기 말에 상당한 이런 차환 부담, 달러 조달 압박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이슈 3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팬데믹이 유발한 경제 대중단의 상황이 올해 세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일단 코로나 확산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낙관적인 4월 중반에 정점이 올 거다. 두 번째는 여름이 정점이다. 가장 비관적인 가을까지도 정점이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차트 1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2에 따라서 전망의 범위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유로존에 대한 전망이 보시면 가장 비관적인데요. 최악의 케이스를 올해 유로존 경제가 작년보다 마이너스 9%, 그러니까 9% 수축하는 것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3월 말에 시장의 분위기가 변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 세계 중앙은행과 정부들이 유례 없는 대응책들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들을 부양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틀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사라진 소비를 메워주는 긴급 구호책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조치들의 특징은 압축 부양, 현금 지급, 신용시장의 유동성 공급 주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경로가 불확실하고 계획된 정부가 계획한 그런 정책들이 빠르고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겠느냐라는 확신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위기 당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융위기 당시에 달러 지수와 다우 지수를 차트를 정리해 봤는데요. 당시의 이야기들을 좀 해보자면은 사실 이제 08년 10월 리먼 파산으로 이제 시장이 대혼란을 맞고 금융위기를 맞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당시의 주식 저점과 환율의 고점은 오히려 이벤트 발생 이후 4, 5개월 뒤에 확인이 됐습니다. 2009년 3월에 환율의 고점, 주식의 저점이 확인이 됐고요. 사실 금융위기 이전 이미 미국은 2007년 12월부터 경기 침체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2007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단행을 했고요. 2007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모기지 회사들이 줄도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 2008년 3월에는 베어스탄스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에 긴급 지원책들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도 주식은 계속 빠졌습니다. 결국 가을에 리먼 파산이 결정이 되면서 금융위기를 겪게 됩니다. 당시 여러 대책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연준이 지금과 비슷한 대책들을 내놨었는데 사실 핵심적인 대책은 타프였습니다. 그러니까 타프가 뭐냐면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주고 연준이 그 돈을 가지고 부실 자산들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제 이 정도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근데 이렇게 핵심적인 정책이 이제 나오긴 했지만 보시면 2008년 10월 초에 타프가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이 빠르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시장이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은 그 사이에 이제 역시 기업들이 계속 도산을 하고 실물 경기 계속 나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강력한 정책이 나와도 시장이 안심을 하지 못했는데요. 2009년 3월 같은 경우는 이제 GM 파산 우려, 그리고 동유럽 위기까지 잇따르면서 시장이 더 혼란을 겪었습니다. 결국 타프가 실제로 집행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2009년 3월에 시티나 JP모건, BOA 등의 순이익 가능성 뉴스,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뭔가 돌아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시장은 안도하기 시작했고 2009년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부터 달러화는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이제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 사실 2008년에는 지금과 같이 달러 조달 스트레스가 엄청 크다가 2009년 3월에는 조달 스트레스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지수의 고점은 2009년 3월에 확인이 됐는데요. 결국 실물 경기에 대한 우려가 달러와의 상승 압력을 가했고 또 당시에 물론 동유럽 위기 등 유로 하락의 대로들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 강달러를 지지해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사하는 바는 현재 주요국의 정책 대응에 우리가 이제 환호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19가 길어져서 실물이 타격을 너무 많이 받는다. 이에 따라서 기업 디폴트가 연쇄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의 상처가 깊어질 경우에 시장이 결국 실물 경기에 실질적인 개선이 있기 전에는 안도하지 않을 것이고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나라별 강점과 약점입니다. 사실 아직 외환시장은 결국 누가 더 잘하느냐의 문제이고 그런 것들이 환율의 흐름을 결정할 것인데 지금과 같이 공포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사실 누가 잘하고 잘못하냐는 사실 중요치 않습니다. 결국 이제 이 재료들은 시장이 진정된 이후에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일단 정리한 것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재정 정책으로 없어진 소득과 소비 절벽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가 가장 주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유로존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재정 정책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3월 26일에 EU 정상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우리 공동채권인 코로나 본드를 찍어서 뭔가 이러한 힘든 것을 나누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독일과 네덜란드가 당연히 거절을 했고요. 결국 향후 2주간 우리 새로운 계획들 논의해보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4월 초중순이 되면 관련한 결정이 나올 것이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 실업이 최대한 안 생기게 해서 전염병이 진정됐을 때 얼마나 기업이 경기가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사실 고용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유로존이 가장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고용시장이 경직적, 즉 자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고용시장이 아무리 경직적이어도 기업이 그 전에 디폴트가 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결국 기초체력이 별로 안 좋은 유로존에 고용시장 자체가 경직적인 게 큰 의미가 있을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정책 부양책을 발표하긴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사실 지금 유로존이나 미국에서 하는 그 소비 절벽에 대한 방어책 은 본격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양해가 취소됐는데 그게 4월에 다시 개최가 돼서 이러한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에는 유로존의 그 공동채권 발행 여부, 그다음에 중국이 재정 부양책을 실질적인 재정 부양책을 발표하는지가 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통화 전망을 해보면요. 여전히 불확실성은 크고 달러는 지지력과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월 말에 정책이 쏟아지면서 시장을 진정시켰지만은 4월에는 나쁜 뉴스들도 쏟아질 것입니다. 일단 중지된 경제의 결과들이 1분기 경제지표, 기업 실적에서 이제 확인이 될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영국 신용등급이 강등됐는데 여러 국가와 기업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 가장 관심 있게 볼 것은 코로나 곡선의 평탄화 여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 미국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힘든 시간이 2주만 걸려서 진짜 정점을 찍고 뭔가 안정화를 보이면 정말 다행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는 또 시장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중요 이벤트들은 앞서 언급드린 유로존의 공동채권 발행 승인 여부, 중국의 부양책 발표 여부입니다. 유로달러 레인지는 1.07에서 1.13달러를 전망하고 있고요. 달러의 환율은 106엔에서 110엔의 거래 범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이야기들입니다. 국내 이야기는 금융위기 당시 상황들을 지금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급이고 두 번째는 포지션, 세 번째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당시보다는 상당히 여건이 좋아진 상황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경상수지는 거의 균형, 그러니까 흑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2007년 12월에 미국이 경기 침체기에 들어섰던 데다가 가장 핵심은 유가가 100불, 150불까지 다다르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차트 보시면 2008년 당시 원유 수입액이 900억 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후에도 원유 수입이 적진 않긴 한데 이 부분은 대부분 석유 제품 수출을 위한 수입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주식입니다. 당시의 상황, 2008년 상황들을 보면 2008년 6월부터 11월까지 주식 자금은 38조 원, 그다음에 채권 자금은 17조 원 유출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제 외국인이 2월 말 이후 주식을 한 15조 원 팔았는데요. 사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만 이제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주식을 파는데 환율이 왜 별로 안 오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외국인이 환 해지를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 차트 외국인의 역외 NDF 매수 추이를 보시면 2014년 이후 꾸준히 매수를 늘려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규모가 다 환해지로 볼 수는 없지만 적지 않은 비중이 환해지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처럼 환도 다 오픈해서 신흥국 주식처럼 팔았다가 환도 이익 보고 주식도 이익 보고 팔고 나가고 이런 자산으로 보지 않고 그냥 배당금 좀 받고 어차피 코스피 잘 오르지도 않기 때문에 배당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비중이 많다 보니까 그냥 환 포지션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환해지를 하면서 이것이 환해지를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결국 외국인이 주식을 산다고 무조건 환율이 내리거나 판다고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비해서는 환율 충격이 외국인 주식 매매에 환율 충격이 적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지션입니다. 당시의 국내 주체들의 달러 매도 포지션 쏠림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차트 1을 보시면 2006년부터 무역 흑자가 별로 안 났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는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근데 기업 선물한 순매도는 엄청났습니다. 이제 그것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기업 선물한 매도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달러를 미리 팔아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당시에 조선 해외 수주가 호황이었고, 조선 수주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1년에서 3년에 걸쳐서 돈이 들어오는데, 계약을 맺는 시점에 그냥 선물안을 통해서 달러를 다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원화는 너무 고평가가 돼 있었고요. 당시에 보면 2007년도에 환율이 900원을 이하로까지 찍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했고요. 또 미리 다 달러를 팔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팔 달러가 없거나 또는 수주가 취소될 경우에 팔았던 달러를 다시 되사들이면서 환율을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선물한 매도를 하는, 그러니까 미리 달러를 파는 과정에서 단기 차익도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미리 팔아두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달러가 어디서 나서 파느냐. 그래서 은행들이 팔 달러를 단기 자금으로 조달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단기 자금으로 평상시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글로벌하게 달러 조달 스트레스가 커지니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 해외 펀드 비과세하면서 해외 펀드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당시에 그 해외 펀드 환해지 비율이 8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달러를 다 미리 땡겨서 파는, 그러니까 단기 차익금 증가에 일조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시는 미리 다 팔아놓은 달러들이 너무 많았고 단기 차익금도 많았고 그러면서 포지션이 꼬이면서 환율을 폭등시키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보시면 무역 흑자는 엄청나는데요. 선물한 거래는 오히려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지션 쏠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문제는 해외 투자입니다.
두 번째 차트 보시면은 연기금과 보험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해외 투자를 엄청 빠르게 늘려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 해외 펀드 비과세 때문에 해외 투자가 단기에 급증하긴 했지만 개인들의 투자였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번 해외 투자가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두 가지 경로인데, 첫 번째는 앞전에 말씀드린 증권사의 ELS, DLS 관련한 수요이고요. 두 번째는 해외 채권 환해치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의 그 수요 같은 경우는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그 처음 구간에 일시적으로 달러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에 일단 최악의 상황은 이제 비껴갔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유발시키는 달러 수요가 그 최대인 구간은 지나갔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해외 채권 환해치 같은 경우는 3에서 6개월 주기로 계속 차환하면서 달러 자금 수요를 만들고, 특히 분기 말에 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또 다음 6월 달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월이 우리가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런 우리의 계절적인 달러 조달 수요에다가 또 그 글로벌리 달러 조달 스트레스가 너무 컸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분기 말마다 외화 자금 시장, 그러니까 외환 시장, 현물환 시장 말고 외화 자금 시장, 그러니까 FX 수합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시장을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안전판들은 있습니다. 이번에 한미 통화 수합 600억 달러 체결했고요. 또 미국이 최근에 나온 연준이 발표한 게, 미국이 해외 정부나 어쨌든 미국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레포 거래를 통해서 달러 단기 자금을 빌려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여러 안전판들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당시보다는 여건은 훨씬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펀더멘털입니다. 자주 워낙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당시에 비해 대외 건전성은 우리 너무나 좋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4천억이 넘었고요. 단기 외채 비중 비율 모두 현저히 낮아졌고, 특히 2014년 이후에 우리는 일본처럼 순자산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신용등급도 다른 나라들은 다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2008년 A+에서 AA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 팬데믹 구간에서 CDS 프리미엄을 보면 우리 CDS 프리미엄 상승도 별로 없었고 되돌림도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들은 이 팬데믹 환경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처럼 원화가 유독 약할 가능성, 1,500원, 1,600원 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춰준다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 경기 개선 경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차트 보시면 금융위기 당시에 중국의 정부 지출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데이터가 분석마다 다르는데, 지금 미국이 GDP의 10%를 썼다라고 했는데 당시 중국이 GDP의 20% 가까이를 재정 지출하면서 폭발적인 부양책들을 쏟아놨고, 또 원화도 1,600원까지 올라가는 와중에 워낙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도 막 공격적으로 하면서 덕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선진국들의 부양책들을 보면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어진 내수를 일단은 메워주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가 너무 없고요. 또 사실 이미 팬데믹 이전에도 미국 경기는 이미 레이트 사이클이었고 중국과 유로존도 경기 바닥이 확인 안 된 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환율 급등도 제한되겠지만은 지금 여건상 금융위기처럼 뭔가 팬데믹이 지나간다고 해서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한다라고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짚어봐야 될 국내 외환시장 여건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차트 보시면 3월 우리 서울 외환시장 거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시장만의 상황이 아니라 외환시장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축소가 되면서 환율의 변동성이 더 커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9일 환율이 1296원 찍는 데는 아예 매물이 사라지면서 매물 공백이 나타나면서 그냥 사는 족족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환경이었고요. 그래서 시장이 패닉에서 벗어나면서 시장 거래량이 회복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수출입니다. 3월 수출이 사실 전년 대비 0.2% 감소하는데 그치면서 너무나 선방을 했고, 그래서 경제부총리도 우리가 낙관하면 안 된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본격화될 수출 악화,
좀 주목이 됩니다. 수출 데이터는 10일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유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무역 흑자는 상당히 방어가 될 것 같습니다. 4월에는 외국인 배당 역송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급 이벤트인데요. 사실 아직은 평온한 상황, 사실 이제 외국인 배당 같은 경우에 매년 4월에 외환시장에서 얘기를 하지만 평온한 상황에서는 별 영향 없이 지나가곤 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경상흑자는 줄고 해외 투자는 늘어난 상황에서 미중이 싸우면서 한국이 특별히 안 좋다. 반도체 가격도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집중되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외국인 배당 역송금 수요까지 더해지니까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 그런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 같이 나쁘고 또 상대적으로 한국이 괜찮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 수급 재료를 가지고 원화 약세, 환율 상승을 베팅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타이트하게 하면서 환율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배당 일정은 당사 일간 시황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외국인 배당을 많이 하는 삼성전자는 4월 17일, 그러니까 1.5조 원 가량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한미 통화 수합 자금도 시장에 공급될 거고요. 1차 입찰이 이제 31일에 있었습니다. 120억 달러를 배정을 했는데 응찰을 87억 불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별로 이제 시장이 그렇게 달러가 급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일단 가장 급한 3월이 지났다는 점과 그래도 시장 여건이 좀 나아졌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에도 추가 입찰 여부와 그 내용이 주목된다 하겠습니다. 4월 환율 전망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4월 환율 거래 범위는 1,200원에서 1,250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극도로 악화됐던 달러 조달 스트레스가 완화됐고 중국의 아주 신속하고 포괄적인 정책 대응에 시장의 패닉이 완화됐다라는 점에서 1,250원은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곡선이 평탄화될지 아직 너무나 불확실하고요. 또 4월 우리는 너무나 나쁜 뉴스들을 계속 이제 겪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유로존 우리나라 경제 지표들이 꼬꾸라지고 발표되는 1분기 기업 실적도 비관적일 것입니다. 또 국내 수급도 4월 외국인 배당 역송 수요가 대기하고 있고, 또 만약에 외국인 주식 매도세가 잦아든다 할지라도 또 우리 기관들도 해외 투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면서 이를 상쇄하면서 타이트한 외환시장 수급 여건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결국 코로나19의 진정 여부에 답이 있다. 여전히 불확실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 또한 같은 답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부디 그 곡선이 빨리 평탄화돼서 우리 건강도 자산도 함께 지킬 수 있는 4월이 되길 바랍니다. 4월 한 달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